네. 선생님들 진짜 오랜만에 뵙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부장님과 효원쌤, 네, 연구대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효원쌤 인스타그램 보니까 역시 앞서가는 경북, 뭐 디지털 지식마루, 요런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경북에서 그 수업 나눔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빨리 서울도 그런 걸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급 운영과 그다음에 수업 그리고 이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같이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업무실 이런 것도 요즘 최근에 나와가지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선생님들과의 교류 그리고 학생들과의 교류 특히 과제 수합과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이걸 한번 사례부터 좀 살펴보고 저 이따 같이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2학년 4반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2학년 4반에 일단 나라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나라의 명칭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제도를 정하고 헌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1인 1역 일종의 나라 조직표를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이제 월급도 지급을 하는 이런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에 뒀던 건 바로 1인 1역 수행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담임을 맡고 계신 선생님 계시고 아직 맡으시지 않으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 우리가 교사 생활하면서 담임을 맡게 되잖아요. 그때 좀 선생님들께서 좀 그 캐치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국가를 세울 때 아이들이랑 첫 시간에 얘기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디자인 전공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말이 꼭 반드시 미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미적인 측면의 디자인도 있지만 어떤 수업 설계라는 측면의 디자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같이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1년 동안 함께 달려가자라는 차원에서 디자인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 공동의 가치가 서로 합의가 됐다면 이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이제 국가 명칭을 정하고요. 또 새롭게 도입한 게 건국신화입니다. 우리나라도 건국신화가 있고요. 세계 각국마다 건국신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네, 단군신화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반에 어떤 탄생설화라든지 건국신화를 만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일종의 그 메타 지식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국가의 상징이 되는 국기, 국화, 그다음에 화폐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은 제가 되게 막연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우리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를 돌아봤을 때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교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3학년으로 진급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를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뭐 가능성, 다양성, 협력, 포용력, 배려, 공동체성.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함께라는 단어겠죠. 그래서 함께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떻게 만들 수 있는지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학급 경영을 하면서 가장 목표로 두는 게 맨 밑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같은 반이지만 같은 반에 있으면서도 친구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최소한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반에 있으면 친하든 안 친하든 어쨌든 친구였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알파 세대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바로 옆자리에 짝꿍을 거의 뭐 세 달, 네 달까지 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요. 뭐 정말 업무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특히나 이 옆자리 친구는 내 짝꿍일 뿐이지 내 친구는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예전에는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 아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억지로 만들어 주려는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 교실 안에서만큼 모두가 친구가 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였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틀을 만들어 보자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신화 만들기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기, 국화, 화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다했니 다했어요 플랫폼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 또 이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여러 제도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이제 대통령은 저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학급 회장들이고요. 학급 회장들이 사실상 모든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훈도 아이들이 정했고 네, 또래 상담부부터 문화외교단합부, 행정환경식품부, 교육지원부. 교육지원부가 이제 우리 국가의 교육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해서 국가기록원, 국정원, 미래진로부 이렇게 여러 부서를 두고 각 부서 장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각 이제 부서원들과 함께 부서 사업 계획서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부서들의 어떤 그 업무 수행도, 그 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요. 이 본인이 1인 인력을 할 때마다 1인 인력을 반드시 인증하도록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이 직업마다 월급을 차등적으로 정해놔서 원래는 여기에 이제 그 흔히 애들 이 아프면은 당연히 보건실 가고 가끔은 너무 아프면 조퇴도 해야겠지만 이 상습적으로 조퇴하는 아이들과 상습적으로 보건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좀 어떻게 단속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도 그 병원비 많이 내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보건실을 너무 많이 이용하거나 질병 조퇴가 너무 많게 되면 이 건강보험료를 올리도록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건강보험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름철, 특히 이번 여름 진짜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덥더라도 이게 빈 교실에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기세 빈 교실 이동 수업할 때 에어컨 안 끄고 나가면 이제 전기세를 올리는 그런 방법들까지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월급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월급 체계는 당연히 학급 헌법에 따라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아직도 좀 상벌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가지고 상점을 받으면 월급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그리고 벌점을 받게 되면 그만큼 감점 그러니까 월급에서 차감이 되고요. 그래서 장관들은 추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의 운영 원리를 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1인 인력을 하면 어쨌든 우리 국가에 뭔가 도움이 된다. 내가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네,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월급 루팡이라고 하죠. 1인 인력 한 번도 안 하면서 그 때때 그 계속 월급 받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 조건으로 걸어서 월 10회 이상 다 했어요를 통해서 인증을 한 친구들한테만 월급을 지급하는 법을 이제 이번에 한급 헌법에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했니 다했어요랑 다했니 다했어요를 이용해서 이제 1인 인력 수행 보고 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요. 그 다했니의 주요 기능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선생님들께서 이 다했어요를 어떻게 아이들이 제출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했니라고 하는 플랫폼은 교사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했니는 이제 학생들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합하고 제출한 학생들, 그 다음에 제출을 했으나 교사가 확인을 하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교사가 확인을 해서 피드백을 보낸 학생들이 각각 다 직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다 했니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관리를 한다면 학생들은 다 했어요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과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게 웹상으로도 가능하고 어플로도 가능해가지고 학생들이 편한 방법, 그 어떤 걸로든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점이
선생님들 이제 슬슬 저희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연말 되면은 생활기록부 작성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특히 고등학교는 그 생활기록부 작성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헨리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AI 쫑아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AI 쫑아리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이 과제 했을 때마다 이제 보내주시는 요 피드백들, 그리고 누가 기록들을 얘가 자동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 생활기록부에 넣을 수 있는 세특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행발 기능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겟 GPT나 이 생활기록부 기재해주는 챗 GPT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챗 GPT 말고도.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학생 개인이 실제 했던 행동들이나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다앤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생들이 수행했던 내용, 그리고 그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교수 편기 일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헨리 AI 쫑아리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했어요를 알아보기 전에 다행리 플랫폼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정으로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실습하면서 주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처음으로 구글 페이지 들어가 주시면 그냥 여기서 다했니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가장 상단에 다했니 웹이라고 뜹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웹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요런 페이지가 이제 뜨시게 되면서, 뭐, 이거는 공지사항은 이제 주로 홍보, 이벤트, 이런 것들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요. 오늘 하루 보지 않기 클릭하시고, 제가 요거 로그아웃 좀 할게요. 그럼 아마 최초에 요런 화면이 아마 뜨실 거거든요. 이 다행리가 두 가지 기능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카카오톡 로그인이 가능하시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신데, 만약에 다행리를 선생님들 뭐 개인 노트북으로 하시면 상관없는데 컴퓨터실에 가서 뭔가 에듀테크 수업을 진행할 때 다행히로 로그인을 해야 된다. 그럼 카카오톡 로그인은 2단계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 로그인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클릭하셔서 회원 가입까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까지 완료하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채팅창에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금방 로그인 되죠. 네, 저도 그럼 선생님들이랑 똑같은 화면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요 학급 목록에 아무것도 안 뜨실 거거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100MB라고 하는 전체 용량이 나와 있으실 거예요. 요게 무료 요금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요금제고요. 아, 그럼 다행히 이거 유료 플랫폼이냐? 그건 아닙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이게 물론 유료로 업그레이드 하면 더 편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금제를 안내를 해드릴 건데, 아, 그래도 나는 유료로 쓰기 싫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월마다 다hen니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사례를 올리고, 이게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카페에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매 월마다 1GB 혹은 3GB까지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걸로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학급이 점차 늘어나고 제가 다행히 연수를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 이 클래스까지 만들다 보니까 3기가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보통 들어가시는 수업,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는 수업 반이 20개가 넘는다 하시는 선생님 안 계시죠? 혹시 20개 이상의 반을 들어가시는 선생님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이게 20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3GB 이상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3GB로 충분합니다. 즉, 매 월마다 카페에서 지급되는 쿠폰만 이용하면 사실 계속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거는 제가 연수 말미에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과제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고 요 더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요 더하기 버튼은 선생님들께서 클래스를 이제 개설하실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1학년 1반, 뭐, 땡땡, 교과, 혹은 과목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회색 버튼으로 이 학급이 개설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급은 몇 개까지 개설 가능한가요? 제한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개설하실 수 있고, 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오른쪽에 있는 요 용량에 차지 않게만 이 용량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다 했어요로 제출하게 되는 그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용량들을 얘기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무언가를 주실 때 이제 그 탑재가 되는 그런 파일들도 이제 용량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 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과제를 제출할 때 들어가는 용량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급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학급을 운영하기 전에 제가 아예 이 처음 인터페이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금 처음 클래스를 만드셨지만 보통 수업을 한 뭐 적게는 7반, 많게는 10개, 12개 반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이 12개 반을 다 만들었다라는 가정하에 이 12개 반에 공통적인 과제를 주고 싶다. 예를 들어 수행평가 과제를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이 학급 클래스에 들어가서 과제별 보기, 과제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과제 생성 버튼을 일괄적으로 클릭하셔서 이제 과제 이름, 예를 들어 땡땡땡땡 디자인 수행평가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 이제 과제 설명에는 주로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제출, 마감일, 그 다음에 세부, 뭐 유의사항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 수행평가가 아니라 학급 경영용으로 우리는 좀 매일매일 스터디 플래너를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쓰는 과제를 부여해주고 싶다 하시면요. 반복 과제를 설정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럼 모든 반에 이 과제를 넣어 주실 수 있고, 난 모든 반 말고 그냥, 어, 특정 반에만 넣고 싶다 하시면 대상 학급 학생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어떤 클래스의 학생에게 그러니까 반을 선택할 것인지 그 반에서도 어떤 학생들에게만 선택을 줄 것인지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좋거든요. 네. 그래서 횟수형, 그리고 혹은 날짜형.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날짜형으로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두시면요. 총 21일까지 반복 과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21일을 또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일괄적으로 각 모든 학급에 반영을 할 때 요거를 생성하면 편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 선생님들께서 방금 개설하신 학급으로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하시게 되면 일단 아직 학급만 개설을 했지 학생들을 입장시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 관리 탭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학생 관리가 있거든요. 학생 관리 클릭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더하기라는 버튼이 뜨거든요. 그리고 해당 학급의 인원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지금 담임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담임 학생들의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저희 반 24명이거든요. 그럼 24명, 추가. 이렇게 하면 빈칸이 쭉 24개가 이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에다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나는 이거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기 싫다. 요즘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는 사람들 없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엑셀 파일로 일괄적으로 제작하신 다음에 일괄 업로드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일괄 업로드를 하면 얘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그럼 어떤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느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엑셀 양식 안내라는 탭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대로만 만드시면 돼요. 번호, 이름, 연락처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간단하게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 작성하시는 거 진짜 사실 1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작성하고 올려볼게요. 네, 잠깐 공유를 끄시고 선생님들 그 바탕화면에 있으신 엑셀을 하나 여셔서요. 똑같이 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이름, 연락처. 사실 연락처는 저희가 뭐 담임반 학생들 연락처는 알지만 다른 반 학생들 연락처는 사실 저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알 수야 있지만 뭐 잘 모르잖아요. 연락처는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요.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4번까지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컨트롤 누르는 걸 깜빡했네. 네, 그럼 24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러면 편의상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담임 맡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담임 학생 혹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여전고 1이라고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쭉 내리면 네, 자동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입력이 되죠. 네, 그리고 저장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했니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요. 네, 여기다가 맨 오른쪽에 일괄 업로드 기능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업로드 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업로드 하시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코드가 저장이 되고 번호가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학생 코드를 이제 엑셀 파일 만드셔서 이 일괄 업로드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까지 완료하신 선생님들께서는 2라고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 되게 좋은 게 그냥 자동으로 학생 코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네.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요, 여기 보시면 이걸 입력하시는 순간 이게 일괄 업로드에서 학생 코드 다운로드라는 버튼으로 바뀌셨을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맨 오른쪽 상단에 학생 코드라고 엑셀 파일이 저장이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여시면 네, 요런 이제 파일이 이제 뜨게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요 코드를 그냥 바로 그냥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고요. 다른 사람 코드로 입장하는 경우 사실 거의 없어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사실 뭐 과제 수행하는데 다른 반 친구들 코드로 뭐 입장하는 친구들 뭐 저는 사실 이때까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코드로 안내를 해주셔도 좋고 좀 개인 보안상 좀 개별적으로 코드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하실 경우에는 요거 그냥 잘라서 그냥 저는 나눠줘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 그냥 이거 편집 사용 누르셔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이게 복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이제 한 명 한 명한테 뿌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걸 출력해서 개인별로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점은 어쨌든 이 학생들이 이 코드를 입력해야만 로그인이 가능하다라는 점,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다라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완료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과 똑같은 이제 화면까지 와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2라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은 지금 아예 담임반 학생들 이름 다 입력해 놓으세요. 그럼 내일 바로, 사실은 내일 당장도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시간 걸리시더라도 네, 지금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단톡에다 말씀드렸듯이, 아, 네, 그렇군요. 네, 정은희 선생님, 나중에 어차피 저희 녹화본 항상 보내드리니까요.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포요정보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프로젝트 과제물 관리하기 진짜 좋거든요. 나중에 학생들이 이걸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했니 다했어의 연수가 조금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는 게뭐 기능이 엄청 다양하고 막 배워야 되는 게 엄청 많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활용 가능한 부분이 되게 많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실 그 수업의 질이나 업무의 질 자체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준비한 연수를 오늘 안에 다 못하게 되면 다음 차시 이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인이 다했어요는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러니까 수업에서는 라포라포가 정말 너무 좋았고요. 이 업무나 학생 관리 측면에선 다했어요, 다했니 여기 너무 좋아서요.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회원생까지 완료해 주셨고요. 아, 네. 여기 보시면 그 일괄 업로드 버튼 옆에 바로 그냥 그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 파일 양식 나와 있거든요. 혹시나 파일 양식이 좀 어려우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제가 양식을 하나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아, 여기 사용 중이라고 보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네, 제가 코드 양식 보냈습니다. 네,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네, 명칭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요 화면에 아마 뜨실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화면에서 기능을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학생 개별로 관리할 수 있는 탭입니다. 일단 회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 학생들이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부여해 주시게 되면 요 회색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즉, 선생님께서 과제별 보기 탭에서 이제 아까처럼 과제를 생성해 주신 다음에 대상 학생 중에 입력하고 싶은 이제 학생들 선택해서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요 학생들의 이 화면이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 노란색으로 바뀐 학생들이 실제로 이 선생님께서 그 부여해 주신 과제를 다 했어요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색깔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그 제출했다라는 뜻이니까 그 제출한 학생들의 탭을 클릭을 해서 이 학생들의 어떤 과제 수행 내용을 보고 피드백을 주시겠죠. 그리고 피드백을 세 가지 방법으로 주실 수 있거든요. 그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쿠키라고 하는 보상 시스템으로 주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수행평가 때 활용할 수 있는 성적으로 주실 수 있고, 세 번째는 얘는 진짜 너무 좀 심하다. 얘는 다시 써야 될 것 같다. 반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반려 사유랑 같이 입력해서 보내게 되면 학생이 다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쿠키로 주든 성적으로 주든 보상 처리가 완료되고 이제 선생님께서 확인까지 다 됐다. 그럼 다시 빨간색에서 회색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과제를 주시면 노란색,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제출했는데 선생님께서 아직 확인을 안 하셨으면 빨간색, 선생님께서 확인을 다 하시고 피드백까지 다 주셨으면 다시 회색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다엔니라고 하는 플랫폼의 이 독특한 보상 시스템이 쿠키라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쿠키는 일종의 상점 혹은 칭찬 도장이랑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키를 개인적으로 지급을 해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예정인데
쿠키 상점이란 거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상점 양식도 이따 공유해 드릴게요. 그 상점에 뭐 예를 들어 쿠키 두 개면 뭐 어떤 간식을 살 수 있고 쿠키 세 개면 뭐 예를 들어 뭐를 구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쿠키를 개별적으로 보상을 줄 수도 있지만 집단 보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들 왼쪽 아래에 보시면 수정이라고 하는 탭이 있거든요. 요 수정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보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요 보이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우리 반 전체 쿠키를 몇 개 모으면 이런 보상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집단 보상을 하실 수 있는 네, 탭이 뜨거든요. 저는 주로 이거 하거든요. 쿠키 100개 모으면 우리 반 야외 수업. 요즘 날씨 좋잖아요. 날씨 굉장히 시원해져가지고 애들 야외 수업 되게 엄청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1번 학생이 혼자 100개를 모을 수도 있지만 전체 학생들이 이제 모으는 개수마다 이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들 페이지에서 학생들 전체 쿠키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이 목표를 정하셔서 몇 개를 모으면 어떤 보상을 제공하실지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요 입력까지 끝나신 선생님들께서는 3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연수 때 뭐 쓰냐면 어, 특히 대면 연수 때, 금요일 날 연수 진행할 때, 쿠키 뭐 30개 모으면 20분 일찍 연수 종료 이런 거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수 다니실 때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오늘 제가 이따 미션을 부여해 드릴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의 입장이 되어서 다이소이를 써보실 거예요. 거기서 모든 미션을 다 수행하신 선생님께는 제가 커피 쿠폰을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어떤 탭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이 예를 들어 쿠키를 쓰고 싶다. 그러면 쿠키 쓰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 해당 학생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개를 쓸지, 날짜는 언제 썼는지, 그리고 내용. 예를 들어 쿠키 두 개로 어떤 거 구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학생이 쿠키를 쓴 내용이 이제 저장이 되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누가 기록에서 쿠키를 쓴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아예 저는 수업 진행할 때 이 다임니 플랫폼을 띄우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업하다가 강의식 수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특정 학생이 대답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럼 바로 누가 기록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1번 학생 뭐 제가 오늘 역사 수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선생님들 뭐 디자인 수업으로 예시를 든다면 뭐 땡땡 디자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함. 이거 그냥 솔직히 쓰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거든요. 바로 이렇게 저장하면 이 학생의 누가 기록으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누가 기록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요. 나중에 AI 쫑아리가 자동으로 이 학생들의 기록을 구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업 시간에 저도 원래 종이에 썼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원래 눈에 띄니까 이 학생은 보통 눈에 띄는 학생들이 더 기억이 안 나더라고. 얘가 원래 잘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애들이 어떤 답변을, 얘들아, 잠깐만, 이렇게 하고, 누가 기록, 여기다가 땡땡땡땡. 날짜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바로바로 선생님들 그냥 강의식 수업 하실 때도 그냥 띄워놓고 진행하면 전체적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 기록 받은 학생들은 되게 뿌듯해해요. 수업 시간에. 왜냐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들이. 쌤, 저 지난 시간에 대답했는데 상점 주시면 안 돼요? 상점 줄게 하고 저희도 까먹잖아요. 근데 바로바로 입력을 해주면 저희도 나중에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 바로바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과제 기능을 네,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왼쪽 탭 두 번째 탭에서 과제별 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과제를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과제를 입력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과제 이름 한 가지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오늘 들어와 주신 선생님들 중에 담임을 안 맡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수업용으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땡땡 디자인 문제 두 문제 출제하기. 제가 학생들한테 요즘 중간고사 시즌이잖아요. 그 시험 보기 전에 항상 학생들한테 내는 과제 중에 하나가 너가 직접 선생님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해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서술형 문제든 상관없는데 너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그 다음에 그 답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출처를 입력하는 거. 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제가 쿠키를 줍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답 출처는 당연히 교과서 페이지 땡땡땡땡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2번 문제 답 출처 교과서 페이지 땡땡땡땡 혹은 뭐 여러 장이 걸칠 수도 있겠죠. 페이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이제 주게 되거든요. 자, 어차피 이거는 반복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대상 학생들 중에 이 쿠키가 저는 30개 이상 모은 학생들은 이 과제를 면제시켜 줍니다. 근데 30개 미만인 친구들한테는 이 과제를 반드시 줘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2번, 3번 학생이 쿠키가 뭐 30개 이상이다. 그럼 이 친구들 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대상 학생들에게만 과제가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생성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과제가 생성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된 문제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제를 만들게 되면 학생들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그리고 2번, 3번 학생들은 쿠키가 30개 이상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과제를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과제별 보기에서 이런 식으로 과제를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과제가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게 내가 어떤 과제를 줬었지? 계속 한참 찾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헨리에서는 인덱스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태그라고 부릅니다. 이 위에 이 빈칸으로 더하기 버튼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태그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이게 1단원 문제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첫 번째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태그 1단원 네, 하신 다음에 자, 이 과제를 처음 생성하실 때 이제 태그가 원래는 없었거든요. 근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걸 클릭을 해주시고 아까랑 동일한 방식으로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나중에 1단원 이렇게 클릭하면 1단원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부여해 주셨던 과제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2단원, 3단원, 4단원 이런 식으로 보통 그 교과목에서 10개 단원이 넘어가는 단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교과서도 8개까지밖에 없어서, 그럼 이미 부여한 과제의 태그를 어떻게 달 수 있느냐? 이미 부여한 과제에는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맨 오른쪽은 아니고 오른쪽 파트에 과제 정보 수정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과제 정보 수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 태그를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를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1단원 누르면 이렇게 이 과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확인한 버튼을 해제하시면 모든 과제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 요 태그는 인덱스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컴퓨터 파일 정리하실 때 아시듯이 이걸 미확인순, 미제출순, 생성 오래된 순, 가나다 순 이렇게 정렬도 선생님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다 했니, 다 했어요를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시면요. 선생님들께서 따로 활용하시는 기능인데, 그 특정 학생들, 예를 들어, 뭐, 이 과제 같은 경우에, 이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똑같은 과제를 두 개 만드신 다음에, 내가 나만 좀 보고 싶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학생들에 대한 이 과제들을 나만 나중에 따로 저장해서 보고 싶다. 학생들한테 공개하는 내용과 나만 따로 보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맨 오른쪽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요 버튼 클릭하시고 숨기기 버튼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만 보실 수 있는 탭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많이 활용하는 기능은 아닌데 나중에 학생들한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내용과 나만 보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다. 그러면 숨기기 버튼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과제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작성을 하셨다면 채팅창에다가 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역시 효은쌤 빠르시고요. 네, 기준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보시다시피 당연히 파일 첨부 가능합니다. 동영상, 이미지, 그리고 뭐 한글 문서 다 가능하고요. 단 이제 업로드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용량이 올라간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난 그냥 다 필요 없고 다 귀찮다. 나는, 나는 그냥 뭐 카페에다가 뭐 3기가 신청하는 것도 귀찮다. 나는 그냥 이대로 쓰겠다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글 문서를 올리시는 것보다는요, 한글 문서를 이미지로 저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 이미지로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용량이 적게 들고요. 이미지 중에서도 확장자가 PNG 파일 말고 JPG 파일이 훨씬 더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제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작하신 과제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지금 현재 제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는 진짜 원래 후기 30개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제를 줬는데 이 과제를 주기 직전에 이 친구가 30개를 달성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과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낸 것으로 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과제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낸 것으로 하기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뭐 2024년 10월 2일 수 5교시 쿠키 30개 달성. 이런 식으로 쓰시고, 쿠키, 뭐, 한 개 줘도 되고, 두 개 줘도 되고, 이 친구는 쿠키 주는 것보다 내가 성적으로 주겠다. 성적 뭐 100점, 혹은 이 경우에는 이제 패스가 되겠죠. 패스를 처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 친구가 이제 회색으로 변하면서 패스 처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과제 제출 안 하는 애들, 걔네들한테는 푸시 버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알림이 가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다 했어요. 아이들은 핸드폰에 어플로 바로 설치하실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 지금 가능하시면 그 핸드폰에 다 했어요 어플 한번 설치해 보시겠어요? 나중에 이 웹이랑 연동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이소의 어플 설치하면 제가 아까 그 학생 코드 입력할 때 보여드렸던 그 코드만 입력하면 이 어플로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 좋은 점은 웹이든 어플이든 간에 한 번만 코드 입력해서 로그인하면 다시는 로그인 그 이제 어플 켤 때 다시 로그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업 활동이요. 이게 다햇니는 교사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협업 활동 자체가 이 안에서 가능하진 않고요. 이럴 수는 있겠죠. 협업 활동을 위한 어떤 예를 들어 패들렛이나 아니면 걸어본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업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띵커벨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주소로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를 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협업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과제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협업 활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업무하실 때나 수업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가 있죠, 선생님들. 이게 아까
다헨리, 그러니까 협업 활동으로 연결은 할 수 있죠. 다헨리가 원래 선생님들 전용으로 개발된 플랫폼인데 다헨리를 각 모둠장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헨리가 교사용 플랫폼이지만 학생들도 카카오톡 아이디 있고요. 구글 아이디 있거든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다헨리 계정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모둠장이 해당 모둠원들을 다 했어요로 초대해서 그 안에서 협업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모둠장이 야 선생님께서 과제 제출해 주셨으니까 요거 며칠까지 내. 그러면 이 친구들이 모둠원들이 해당 모둠장한테 과제를 올리면 이제 협업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그 친구는 다헨리를 운영하는 동시에 또 선생님께서 초대하신 다헨리 클래스에 포함된 다했어요를 또 운영하겠죠. 이런 식으로 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실제로 이걸 어디에도 활용하려면 제가 지금 2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데 2학년부 담임 선생님들이랑 업무를 할 때 저는 쿨 메신저도 물론 쓰지만 쿨 메신저보다도 쿨 메신저는 사실 랜선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로그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다했어요 활용해서 업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둠장한테 다행히 계정 개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조건 이 푸시 알림을 보내게 되면 알림이 자동적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맞다. 오늘 선생님 과제 있었지. 이거 제출해야지. 이렇게 하고 과제를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전체 푸시 알림 보내기. 이러면 이제 아직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 모두에게 푸시 알림이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이 예를 들어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지금은 이 학생이 과제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뜨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요 위에 피드백 위에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의 내용이 뜨거든요. 그게 파일이든 글이든 이미지든 파일이 떠요. 그리고 그 밑에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남겨주실 수 있는 부분이 뜹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쿠키 한 개 줄지, 두 개 줄지, 세 개 줄지, 성적을 어떻게 줄지, 아니면 반려 같은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납득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전송해 주신 반려 사유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반 리포트라고 하는 기능에 뜨거든요. 그럼 반려 사유가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재 사항을 줍니다. 한 달에 반려가 3번 이상 될 경우에는 쿠키를 예를 들어 차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꼭 반드시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려 기능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 모든 과제를 다 수행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모든 과제를 다 수행했는데 이 학생 과제에 들어가서 이 학생 과제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 한 명 과제 다 다운받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 다운받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 다운받기 하게 되면 다행히 RG 파일로 학생들의 자료가 쫙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몇 학년 몇 반, 몇 학년 몇 반 이런 식으로 각 반들의 자료들이 다 저장돼서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채점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반 학생들은 진짜 너무나 이 잘했다. 그러니까 이 일괄 채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패스 논 패스 과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너무 잘했다. 너네들은 다 패스야. 그럼 경우에는 반 전체가 단합하여 모두 평가 기준에 맞게 작성함. 이라고 하고 전체 그리고 패스를 이렇게 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패스했다라는 기록들이 다 뜨게 되면서 이제 과제가 회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단계는 노란색, 빨간색, 회색 이렇게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이 안 뜬 이유는 과제를 아직 제출한 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알림장 요 기능은 중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능은 아닌데 학생들한테 푸시 알림을 줄 수 있어서 좋아요. 이 과제는 푸시 알림이 가진 않거든요. 그냥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 과제 꼭 확인해봐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직접 들어가야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알림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이 알림장을 작성하시는 순간 바로 푸시 알림이 가기 때문에 긴급한 사안 혹은 빨리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사안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림장은 학생들한테 많이 활용하기보다는 저는 그 학부모용 다행리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알림장 보낼 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 저는 밴드, 뭐 카카오톡 이런 거 안 쓰거든요. 다행리 쓰거든요. 그래서 다행리 코드만 알려주시면 선생님들 번호를 알려드릴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알림장에다가 예를 들어 뭐 학생들한테 쓴다라고 하면은 뭐 내일 아침 조회까지 반드시 수련활동, 가정통신문, 보호자 서명 받아서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하고 선생님들께서 파일 첨부에다가는 이제 그 꼭 가정통신문 양식을 저는 이제 뽑아 놓습니다. 그래야 애들이 혹시 그 잃어버린 애들은 출력해서라도 해 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포여정보 1, 2, 3 학생들은 이미 제출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는 굳이 푸시 알림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해제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전송이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부모님들께 보내실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림장은 급하게 빨리 메시지를 보내야 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언제 썼었냐면 최근에 제가 그 교생 실습 오신 선생님 연수 진행하면서 그 선생님께 이제 마이크로 티칭 그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연수가 있었는데 교생 실습 오신 선생님들도 요 다 했어요로 가입하게 하셔서 본인에 대한 수업 참관로 피드백을 제가 다했니로 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탭에 선생님들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체크리스트는 네, 요 수정사항 안 하고 넘어갈게요. 체크리스트는 그냥 일목요연하게 선생님들께서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 이제 알림장으로 애들 가정통신문 수업을 하는데 사실 가정통신문 수업도 저는 실물로 또 물론 갖고는 있는데 애들한테 꼭 반드시 이걸로 하거든요. 가정통신문 수합이라고 하고 매일 아침 조회 시까지 반드시 가정통신문 보호자 서명 받아서 가져올 것 이런 식으로 하고 생성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실제로 제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진으로 찍어서 여기에 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이 실물 가정통신문 잃어버리더라도 언제든지 다행리로 접속해서 이 학생들 그 가정통신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모든 자료 다운받기 하시면 바로 그냥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정통신문을 실물로 받지는 않는데요. 실물로 받는 게 훨씬 더 편하신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체크리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기능은 주로 저는 학급 경영으로 따지자면 세 가지 기능으로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통신문 수업할 때, 두 번째는 스터디 플래너 검사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인 인력 점검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쓰거든요. 체크리스트는 폴더를 선생님들께서 따로 만들겠다. 예를 들어 1학기, 2학기 폴더를 만들겠다 하면 폴더 생성하실 수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 생성하겠다. 예를 들어 1인 인력 수행 여부 체크. 그날 당일의 1인 인력 수행을 체크해 봐요.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오늘 1인 인력 수행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애들이 그 과제 제출을 안 할 경우에 바로바로 그냥 난 종례 시간에 확인해 버리겠다. 자, 포여전공 1학생 오케이. 오케이. 너 했고 너 했고 너 했고 너 했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누르면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냥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때 쓰는 기능이 체크리스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바로 우리 반 리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반 리포트는 누가 기록, 과제, 체크리스트 요 세 가지 기능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AI 쫑아리 기능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누가 기록을 바로 현장에서 입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이 이미 입력되어 있죠. 네. 그리고 기록주가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10월 2일인데 10월 1일에 한번 뭘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을 제작함. 물론 당연히 더 구체적으로 써야겠지만 일단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쿠키 하나 줬고요. 그러면 이 친구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 누가 기록이 호여정호 1학생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여전고 뭐 2학생 지금 입력한 게 없기 때문에 안 뜨고요. 1 하면은 이 친구만 이제 뜨게 되죠. 그래서 학생별로 이 누가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태그도 입력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어떤 특정 과제에 관련된 누가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기록부를 구성해주고 싶다. 예를 들어 요즘 디지털 소양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디지털 소양이 이제 필수 소양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소양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글자밖에 안 되니까 디지털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디지털, 뭐 디자인, 협력 이런 식으로 저는 핵심 역량 중심으로 입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심 역량 중심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누가 기록을 이제 작성할 때 어떤 태그에 해당하는지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요 디지털 분야에서 누가 기록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까지 다 이제 그 태그별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누가 기록에서도 쿠키 지급과 쿠키 쓰기를 여기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서 갖고 싶다. 그럼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엑셀로 내려받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엑셀 파일로 바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회 날짜도 이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들 어쨌든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행 법상 학생들 바로 세특이나 행발 입력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누가 기록을 쓴 상태여야만 행발과 이 세특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록을 어쨌든 나이스에다가 옮겨 적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보통 누가 기록을 작성할 때 그냥 노트에다가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한글 파일이나 메모장에 쓰셨다가 나중에 옮겨 적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4세대 나이스가 너무 기능이 좋은 나머지 복사 붙여넣기 하면 항상 오류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글자가 깨지거나 혹은 글자가 이상하게 막 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인리라고 하는 플랫폼이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누가 기록을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 C에서 이 나이스 누가 기록에 붙여 넣으시게 되면요. 전혀 깨지는 거 없이 바로 붙여 넣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과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아까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수행했는지 이 노란색으로 뜨는 이유는 학생들이 아직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태그도 같이 뜨고요. 과제명도 여기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 방식 오른쪽에 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1학기 동안 혹은 1년 동안 수행했던 과제 내용들을 내가 한눈에 확인하고 싶다. 이 과제별 보기에서는 그냥 솔직히 이 내용 전체를 확인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반 리포트에서는 이 과제 명칭과 어떤 학생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해당 과제 태그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체크리스트. 여기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요 체크리스트에 제출한 학생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AI 쫑아리 기능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 후반부 연수에는 이제 직접 선생님들께서 실습을 진행하시면서 네, 한번 체험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I 쫑아리 네,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이런 이제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당연히 모든 누가 기록을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제, 네,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과제를 할지, 기록을 할지, 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것 다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아까 선생님들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학생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생활기록부가 그 세특이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항이 있어요. 모든 문장이 뭐뭐 함으로 맞춰야 됩니다. 라는 이제 기본 기능들이 있는데, 네, 요것들도 선생님들께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정 사항을 이 AI가 반영해서 여기다가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사실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쓰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 한 명 한 명 누르기 귀찮으니까 모두 다 입력했다라는 가정하에 오른쪽 위에 전체 학생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전체 학생이 쫙 생성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호여전고 학생 1만 지금 제가 누가 기록에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이 학생만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유료 플랜이 끝났군요. 잠깐만요. 아, 네. 이게 선생님들 예시로 깜짝 놀랐네요. 제가 유료 플랜 분명히 구독을 했는데, 네. 이게 유료 플랜 기능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요번에 AI 쫑아리 이 기능이 유료 플랜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페에 가시면 선생님들 그 유료 플랜 구독 그걸 무료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실제로 하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인이 계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좀 실습으로 보여드릴 만한 것들을 한번 써볼게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아이들이랑 또 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이제 과제별 보기에서 뭐 이 학생한테 역사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함. 절대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는데 일단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도 네, 시뮬레이션 게임을 바탕으로 십자군 전쟁의 과정을 구조적으로 이해함. 자, 과제, 그러니까 꼭 누가 기록이 아니더라도 과제로 주셨던 이 피드백 내용도 바로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딱 간단히만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아까 일반 리포트 AI 똥아리 가가지고 요 박민기 학생 네. 자 생성 중이라고 이제 뜨게 되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거든요. 네, 그럼 바로 작성을 해줬죠. 네, 그래서 바로 선생님들께서는 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근데 거의 다 사실 되게 구체적으로 작성 잘해 주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까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요걸 복사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되고요. 바로 나이스 세특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네. 전 진짜 이 AI 쫑알이 진짜 혁신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생성형 AI를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챗GPT 기본으로 최근에 나온 옴니 1은 아직 쓰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챗GPT 뭐 3.5, 4.0, 4.0 옴니, 그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그다음에 뭐 미조 각종 챗봇들을 그러니까 챗봇과 생성형 AI를 다 써봤는데 챗GPT 포함해서요. AI 쫑아리만큼 진짜 학교 현장에 맞게 작성해 주는 걸 못 봤어요. 진짜 이게 정말 이 AI 쫑아리 자체가 생활기록부 작성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진짜 작성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유료 구독을 원래 하시면 지금 저 이제 무제한 플랜을 썼거든요. 이제 결제 관리를 보시면 단체 이용권 등록이 따로 있고요. 1인용 이 결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명 이상 되면 33% 할인받아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견적서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전학공의 예산이 이만큼밖에 없다. 그럼 그 예산에 따라서 맞춰서 주문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단위 이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인 이용. 제가 이미 결제가 됐기 때문에 결제 안 한 걸로 한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계정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인 비용 결제. 이제 무제한인데요. 이게 1년 단위가 이제 49,500원,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이게 1년 단위니까 사실 저는 요즘 AI 어떤 플랫폼으로 따지자면 되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5만 원도 안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학금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돈이 진짜 없는 서울도 1인당 5만 원은 그 교재비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1인용으로 결제하셔도 되고 단체 이용권으로 결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행히가 물론 활용한다면 기능들이 더 많기는 한데요. 대체적인 기능은 요 정도 되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구글에서 다인니 카페라고 검색하시면요. 다인이 블로그가 있고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인이 블로그의 특징은요. 블로그 들어가시게 되면 이 블로그에는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다인이 연수라든지 이제 지역별 선도교사 신청 안내라든지 그리고 연수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블로그보다 많이 쓰는 게 카페예요. 그래서 카페가 지금 상단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채팅창에다가 카페.네이버.다핸드인이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혹은 네이버에다가 요즘 네이버 클로바 X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다있니? 카페 이렇게 치면요. 네, 지금 제가 이게 클로바 X가 안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요. 깔려 있는 걸로. 네, 이렇게 뜨거든요, 바로. 그래서 바로 그냥 입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채팅창에도 네, 채팅창에도 제가 주소를 남겨드렸습니다. 네, 바로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바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바로 그 화면에 보이시죠? 1GB로 매달 이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챌린지에 도전하시면 3GB까지 무료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카페 회원 가입까지 완료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오라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입하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왼쪽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실게요. 쭉 둘러보시면서, 다혜님 뭐, 지금 카페 공지도 있고요. 카페 특강도 있고, 오픈 채팅방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활용 사례 팁, 그 다음에 자료실, 연구대회. 그러니까 연구대회에 다혜니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제로 저도 그 우리 김선호 부장님이랑 심현 선생님 그 연구대회 최근에 도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수업혁신 연구대회는 아니었고,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이제 나갔었는데, 정말 첫 도전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2등급 수상하게 됐었는데, 그때 다행리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쓰셨는지, 이렇게 시도대회 어떻게 수상하셨는지를 다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다 했니 다 했어요. 오픈 채팅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게 진짜 좋거든요. 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주로 연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들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나 추가해 놓으시면 나중에 쓰실 때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부분은요.
요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요 활용 사례, 팁. 요거는, 그럼, 실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어떻게 수업하고 있을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어쨌든 다행히 다 했어요가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등 사례가 많아요. 근데 초등 사례를 하더라도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아닙니다. 학생들 어차피 공부하는 거나 학업 경영 활동하는 거나 이런 거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이 사례들을 보시면서 아, 이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고등학교 2, 3학년 다 했어요, 활용. 3학년까지 활용했다라는 사례가 나와 있죠. 이 선생님 사례 보시면 진로 교육에도 활용을 하셨대요. 자율쟁점 소개 및 뭐 스티비 활용, 독서 연계, 뉴스레터 제작하기.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장들이 직접 다행리로 가입을 해서 자기 모두먼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혹은 반 학생들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고등학교가 부러운 점이 이거거든요. 중학교 학생들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학급 회장들한테 이런 거 시키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잘 못해요. 왜냐면 참여율도 저조하고 애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일단 고등학교만 된다 하더라도 본인들 의식이 어쨌든 생기잖아요. 그래서 반장한테 시키면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네, 이런 반장들의 역할, 특히 동아리 이 회장들, 동아리 회장들이 이런 걸 활용해서 이 다했어요를 포트폴리오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사례들도 직접 보실 수가 있어서 나중에 다인리 카페에 좀 주기적으로 들르시면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활용하셨을까? 고등학교 검색하시면 뭐 고등학교 활용기 다 나오죠.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가 사진으로 뜹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다운받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과제를 어떻게 주셨는지 이렇게 사례들까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선생님들께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은 실질적으로 아까 그 제가 다인리 그 기능 중에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배지라는 기능입니다. 배지. 다음 시간에 저희 실습 진행하면서 바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잠깐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서 자, 다인리, 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제 학생별 보기에서 학생을 클릭하게 되면 이 학생 위에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저희 태그 입력하는 것처럼 이게 태그는 아니고요. 학생들이 어떤 특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배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배지라는 기능이 초등학생들은 진짜 환장하고요. 중학교 학생들 혹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본인이 배지 얻으면 되게 약간 뭔가 상징적인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요 배지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잠시만요. 네, 학생 리포트도 이제 바로 보실 수 있는데 네, 요 배지를 이미지로 어쨌든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이게 아마 그 선생님께서 그 아마 그 사진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아까 다이니 카페를 지금 창이 하도 띄워놓은 게 많아가지고 네, 여기 왔던 것 같아요. 네, 여기 가시게 되면요. 실제로 배지 양식들을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배지라고 검색하시면요. 이 배지,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포켓몬스터, 몬스터별 배지, 뭐 쿠키 배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미지들도 선생님들 다 다운 받으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로도 만드실 수 있고요. 이 배지는 예를 들어 뭐
우리 반이 뭐 특정 10개 쿠키를 모으면 어떤 배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쿠키 20개 모으면 어떤 배지, 이런 배지들을 만드셔서 이미지 작업하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배지 이미지는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게 이거 쿠키 메뉴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쿠키를 지급을 하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살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들지 않으셔도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신 요 플랫폼들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복제 가능하거든요. 요 밑에 보시면 복제하기 버튼 뜨시죠. 요 복제하기 버튼을 이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복제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요 링크를 선생님들 채팅창에 전송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들 상황에 맞게 바로 수정하셔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쿠키 미리 캔버스, 쿠키 캔바 이런 식으로 검색창에 입력하시게 되면요. 바로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초반에 이거 되게 많이 썼었고요. 그다음에 쿠키를 이제 온라인 상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실질적으로 좀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쿠키 실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쿠키 도장판 이런 것도 만드실 수 있고요. 여기에 쿠키 파일, 요거. 저도 요거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칠판에다가 붙여놓고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특정 아이들, 선생님들 막 수업하실 때마다 막 쿠키 몇 개 주고 이렇게 이것도 하시기 힘드시면 요거 하나 이제 주문하셔가지고 칠판에다가 오늘은 너네 반 쿠키 몇 개,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실제로, 네,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그냥 사진 찍어 두셨다가 이제 바로바로 발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활용사례 팁, 그다음에 자료실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잠시만요. 마지막 요 연수 안내 강의랑 도서 요거를 좀 안내 드리고 오늘 연수를 좀 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실습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실제 다 했어요로 접속해서 뭔가 코드를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실습은 다음 차시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연수 안내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린 연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를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이제 초등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은 중등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요거 활용해서, 다인님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보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다른 거 다 모르겠고 난 연수 들을 시간도 없다. 난 그냥 책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요, 책을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다인님, 뭐 책 한번 쳐볼까요? 요거. 다 했니? 다 했어요. 100배 활용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수 꿀팁을 담은 책입니다. 제가 쓴 거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쓴 거 절대 아니고요. 네, 다른 선생님들께서 쓰셨는데 저도 이거 사서 굉장히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회 예산으로 하나 구입하셔서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배 활용법들 초등, 중등에선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카페 내용 굳이 보지 않으셔도 이 책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혹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어렵진 않으시죠? 네. 이게 노션보다 훨씬 쉽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다 했어요로 코드를 입력하고 가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알림장 기능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접속한 이 알림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오늘 연수 마무리할 때 그 선생님들께 잠깐만요.
다 했어요로 접속하면서 선생님들 실제로 그 코드까지 입력하고 오늘 연수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네, 제가 선생님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선생님들, 김춘아 부장님부터, 그리고 다음 차시 이걸로 연수 진행할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학생 코드 다운로드를 해서 이 파일을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입장을 하시게 되면 알림장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가 채팅창에 올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신 다음에요. 다 했어요로 검색하시면 아까 우리 다인이 접속한 것처럼 다 했어요라고 하는 플랫폼이 뜨거든요. 자,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요런 화면이 아마 뜨실 거예요. 자,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요 코드를 복사해서 바로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입력을 하나하나 해서 입장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복사해서 붙여넣는 기능이거든요. 네, 그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선생님들께서 제가 보내드린 파일을 여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편집 사용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네, 코드를, 김춘환 부장님 예시로 들자면 코드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네, 커서가 이제 만들어지죠. 자, 이 커서를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다 했어요로 컨트롤 V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따로 이게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는 것 때문에 입력하기가 되게 좀 귀찮은데 바로 그럼 로그인이 가능하시거든요. 자, 입장하시게 되면요. 네, 선생님들께서 어떤 특정 화면이 뜨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과제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 과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면서 할 건데요. 자, 알림장 기능을 보시면 제가 요 메뉴판도 이제 넣어놨는데요. 요 알림장 기능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급을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춘하 부장님 수업을 듣고 그 다음 시간에 김기준 선생님께서 다인리로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코드가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학급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예를 들어 오늘 지금 1교시에는 김춘하 부장님 수업을 듣고 2교시에는 기준쌤께서 알려주신 이 코드를 이용해서 학급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3교시에는 정은희 선생님, 4교시에는 김진상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면 학급이 총 4개가 되는 거겠죠. 학생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1교시에 수업하셨던 김춘하 부장님께서 알림장을 보냈어요, 학생한테. 근데 기준쌤께서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4교시 수업하신 김진상 선생님께서도 알림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학생한테 실제 알림이 2번이 가느냐? 그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내신 선생님의 알림만 알림으로 뜹니다. 요게 아직 좀 알림장 기능이 업데이트 돼 가는 중이어서 요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분명히 1교시 때 애들한테 알림장 보냈는데 왜 애들 알림 못 받았다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선생님께서 그 이후에 이 학생한테 알림을 보낼 경우에는 그 선생님께서 보내신 알림만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알림장 기능이 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일단 제가 오늘 원래는 이제 좀 빠르게 하면서 실습까지 하려고 했는데 실습을 직접 진행해 보시면서 선생님들 이제 감을 좀 잡으셔야 되겠네. 애들이 겪는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만 아이들 지도하실 때 어떤 팁이 나름대로 생기시기 때문에 저희 다음 시간에는
다 했어요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체험해 보시면서 다 했니랑 어떻게 연동되는지 제가 다행히 화면이랑 같이 띄워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제 수업이랑 업무, 학급 경영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습이 끝나게 되면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저희가 이제 벌써 거의 끝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6차 시간 끝나면 이제 17, 18, 19, 20 4번 남았거든요. 요 4번은 선생님들 지금까지 제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들과 사례들을 좀 안내를 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좀 쓰실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사이트 도구로 웹페이지, 웹사이트 만드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요. 선생님은 챗GPT 무료 기능, 뭐 리튼 활용하셔도 되고요. 챗GPT 활용하셔서 간단히 학생들 지각, 학생 체크, 카운트하는 그런 툴, 코딩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코드펜이라고 하는 무료, 다 무료입니다. 무료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 직접 웹페이지 제작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 다음 시간에는 꼭 같이 들어와 주시면 네, 좋겠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 나머지 4차시 동안에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다음 차시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과 챗GPT 활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용법들을 배울 거고, 네, 마지막 차시는 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저희, 네, 언제나 그랬듯이, 네, 같이 인증샷 남기고,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잠깐 카메라 켜주실 수 있는 선생님 있으시면 켜주시고요.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찍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주, 한글날이긴 한데 진행해도 괜찮으시죠? 네, 한글날이지만, 네, 똑같이 동일하게 7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